적인 융합 콘텐츠 생산에 아주 잘할 수 있고, 그 결과가 지금 K-팝이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는 그런 상황으로 이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융합 콘텐츠로는 이야기, 음악, 무용 이런 것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영화, 연극, 공연, 그 다음에 게임, 그 다음에 최근에 웹툰, 이런 웹 어떤 미디어를 사용을 해서 또 이런 만화를 볼 수 있는 그런 형태까지 발전을 해오고 있는데요. 이런 엔터테인먼트에 활용되는 그런 기술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빅데이터, 생산적인 측면에서 보면 빅데이터, 인공지능, 그리고 제가 서울대 교수님, 의대 교수님하고 같이 연구를 하는 인공감성, 이게 아티피셜 퍼스널리티라고 저희가 이름을 지었는데 이런 부분도 관련이 있고요. 유통 부분은 당연히 빅데이터, 또 인공지능, 블록체인, IoT, 사실 기반되는 기술은 또 5G 같은 네트워크 기술이겠죠. 이런 기술들이 활용이 되고 있고 잘 되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최근에 삼성 리서치 자문을 했었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인문학 강연 그런 기회가 있어서 저도 참석을 해서 들었는데, 굉장히 재미있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좀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지금 왼쪽에 보시는 그 시인데요. 잠깐만 읽어드리면, 나는 기나긴 몸짓이다. 흥건하게 엎질러져 있고 그렇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건데, 그때 이제 연사의 질문이 이 시는 인공지능이 만든 시일까요? 아니면은 사람이 만든 시일까요?가 질문이었는데, 대부분의 이제 삼성 리서치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다 인공지능이 만들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실은 이 시는 작년도 2018년도 동아일보 신춘문예 시 당선작입니다. 변선우님의 복도라는 시인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걸 사람이 썼나?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좀 약간 난해한 부분이 있는 시인데, 이 예를 보시면은 앞으로 인공지능으로, 그러니까 사실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예술 부분은 인공지능이 건드리지 못할 것이다. 인공지능으로 예술적인 그런 작품을 만들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좀 그 생각과는 좀 다른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좀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는 그런 그림은 이거는 이제 겐이라고 해서 제너러티브 애드버서리얼 네트워크, 생산적 적대 네트워크라는 최신 인공지능 기술로 만든 그림입니다. 이게 작년도에 한 5억 정도에 이제 팔렸는데요. 여기 보시면 오른쪽 아래 이제 낙관이 있는데, 여기 겐에 쓰이는 핵심 공식이 낙관으로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시나 어떤 그림 같은 것들은 사람만이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런 영역도 인공지능으로 할 수 있는 시대가 됐구나라고 좀 느끼실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측면은, 이제 제가 빅데이터 부분을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이 이유는 뭐냐면은 인공지능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제가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은 한마디로 확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확률이 정확해지려면 데이터가 많아야 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에서 가장 중요한 측면은 뭐냐면은, 어떤 인공지능이 동작을 하는 데이터, 분야의 많은 데이터로 훈련을 받은 인공지능이 굉장히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근데 좀 생각을 해보시겠지만, 어떤 분야에는 데이터가 별로, 어떤 도메인에는 데이터가 없는 분야 도메인이 있습니다. 이런 쪽에서 요즘에 인공지능 트렌드가 뭐냐면은, 이 굉장히 실제적인 데이터를 만들어서 인공지능이 학습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익숙하신 알파고 같은 경우도 뭐 좀 기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뭐 리인포스먼트 러닝, 뭐 강화학습이라는 그런 인공지능 기술도 쓰이고 몬테카를로 트리 서치라는 뭐 그런 기술도 쓰였는데 이게 알파고 뉴스를 보시면은 이 기보를 가지고 학습을 하는데 이 기계들끼리 대국을 한 기보로 학습을 했다라는 이런 얘기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이 데이터를 만들어서 훈련을 시켜가지고 훈련을 받아서 동작을 하는 그 인공지능이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내는 좋은 그런 정확도로 동작을 하는 그런 시대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또 다른 예를 보면은 요즘에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가 굉장히 그 어떻게 보면 4차 산업혁명 기술의 가장 뭐 킬러 앱 같이 이렇게 간주가 되고 있는데요. 제 생각에 우리나라도 그런 그 접근 방법을 하지만 미국에서는 이런 뭐 예를 들자면은 샌프란시스코 자율주행을 한다라고 하면은 샌프란시스코 그런 주행 환경을 시뮬레이션을 해서 그 시뮬레이션 환경에서 그 자율주행 AI가 학습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그러니까 실제적인 데이터를 만들어서 이렇게 학습하는 그런 이 트렌드가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엔터테인먼트 분야에 인공지능이 활용이 된다면 이런 그런 실제적인 데이터를 만들어서 학습해서 굉장히 좋은 그런 AI를 만들어서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인공 감성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보기에는 점점 이렇게 엔터테인먼트 쪽도 개인화돼서 이렇게 발전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이제 요즘에 보면은 그 유튜브 방송, 유튜버들이 많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트렌드에서 그렇게 뭐 예전에는 중앙 방송, 그 어떤 방송국에서 방송하는 것만 그런 방송을 통해서 컨텐츠를 소비를 했지만 지금은 그러니까 개인들이 방송하는 컨텐츠를 소비하는 이런 개인화되는 추세로 그런 이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엔터테인먼트 분야에도 점점 쓰여지는 그런 그 범위가 넓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제 엔터테인먼트 그 분야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게 엔터테인먼트 분야뿐만 아니고 이 앞으로 미래 사회에 우리가 어떤 그 인재를 키워야만 발전할 수 있을까. 이게 전체적으로 보셔도 되는데요. 아까 제가 이 슬라이드를 준비했는데 제가 뭐 김무성 의원님하고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건 아닌데 뭐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축전에서도 소통형 인재,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실제적으로 생각을 구현할 수 있는 그런 인재가 필요하고 그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도 구체적으로 이제 융합 컨텐츠를 좋은 창의적인 융합 컨텐츠를 만들어서 유통하는 그런 산업에서도 이런 인재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인재를 육성하는 것이 굉장히 더 중요해진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제가 미래 엔터테인먼트 시대에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서 이런 세계적인 기업들 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뭐 아마존이나 페이스북, 우버, 뭐 에어비앤비 이런 회사들은 이제 유통 그런 컴퓨터 IT 기술 기반으로 유통을 이제 잘 하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서 이제 세계적으로 성공한 기업들인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저희가 이런 엔터테인먼트 그런 산업을 K-팝을 뭐 예로 뭐 말씀드릴 수 있는데 육성을 시켜서 세계적으로 이렇게 선두에 서기 위해서는 뭐 이런 비슷한 그런 기업 어떤 이 나오고 그런 기술을 저희가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지금 최근에 말씀을 들었는데 KOK 재단에서 준비하시는 블록체인 기반의 그런 뭐 토큰도 쓸 수 있는 그런 컨텐츠 플랫폼이 이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제가 좀 짧은 시간 동안에 여러 가지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까 이제 기술 동향으로 중요한 게 이제 AI 인공지능이 제가 당연히 뭐 많은 분들도 예상을 하시겠지만 엔터테인먼트에서 융합 콘텐츠를 잘 만드는데 점점 더 많이 활용이 될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적인 데이터를 만들어서 학습을 하는 그런 인공지능을 점점 많이 쓰게 될 것이다. 이런 기술 동향도 여기 계신 분들이 잘 파악을 하고 계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현재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어떤 이슈들을 가지고 이런 기술들을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을까 많은 고민을 하시면은 지금보다 좀 더 많은 그런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사업 모델도 만드시고 이런 여러 가지 비즈니스 기회들을 다 많이 활용하셔서 좋은 성과를 얻으실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좀 굉장히 좀 기본적인 말씀이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엔터테인먼트 관련 그런 엔터테인먼트에 활용될 수 있는 기반 4차 산업혁명 기술 연구 개발에 투자하는 그런 이 투자금이 좀 적은 상황인데요. 점점 늘려서 저희도 굉장히 준비를 해야 되겠고, 아까 창의적인 인재, 뭐 소통을 하는 그런 실제적인 그런 인재를 육성할 수 있도록 뭐 저도 이제 학교에서 노력을 해야 되고, 산업에서도 그런 인재를 잘 고용하실 수 있는 그런 창구를 마련하셔서 이제 학생들이 그런 기회를 보고 기회를 목표로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 되겠고, 정부에서는 그런 전체적인 그런 분위기를 점점 육성을 해주시면은 제 생각에 저희가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잘 활용해서 저희 엔터테인먼트 산업 전체적으로 굉장히 좀 더 지금보다도 훨씬 더 좋은 그런 성과를 얻어서 많은 그런 전 세계에 이렇게 어떤 이 유통을 시켜서 그런 만든 컨텐츠를 유통을 시켜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강연해주신 엄현상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뮤직 플랫폼과 4차 산업기술의 융합이라는 주제로 타보뮤직 아시아 퍼시픽 대표 심철구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심철구 대표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4차 산업기술이 융합된 뮤직 플랫폼인 타브뮤직 프로젝트 발표에 앞서 먼저 의미 있는 행사에 초대해 주신 KOK 파운데이션 및 더 그루브 컴퍼니 임직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과 컨퍼런스 관계자분들의 무궁한 발전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타브뮤직에서 아시아 태평양 사업 총괄을 맡고 있는 심철구입니다. 저희 타브뮤직은 세계 최고의 문화 컨텐츠 도시인 미국 플로리다주 올랜도에 위치한 컨텐츠 IT 컴퍼니입니다. 타브뮤직은 세계 최초로 블라인드 배틀 기능과 자동 쉐어 알고리즘이 탑재된 뮤직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잠시 저희 타브뮤직의 서비스 소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Are you an aspiring musician, a local artist, or just wanting to be heard? Don't worry, I was too. As a singer-songwriter, I felt like it was really difficult for people to be able to listen to my music. I was uploading it on different platforms, but I felt like it was really ineffective. But I recently came across Tobe Music. This new platform allows artists to be introduced through blind competitions, giving them the chance to win prizes, interact with artists, and have a broader reach. When an artist submits their song in the blind competition, they will remain anonymous so everyone can have his or her music be judged solely on their songs and not by fame, race, age, or gender. Whoever gets the most likes during this competition will win prizes such as speakers, keyboards, and headphones. The winner's song will also be shared on other participants' social media. So join the community and download the free app or go to www.tobemusic.com and sign up. 방금 보신 것처럼 타브뮤직은 기존의 단순한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와는 확연히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글로벌 디지털 뮤직 시장의 규모는 매년 엄청난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널 알아보게 됐어. 서로를 불러왔던 것처럼 저희 타브뮤직은 방금 보신 전체 시장 규모의 약 70% 시장 점유율을 타겟으로 하고 있습니다. 블라인드 배틀 기능과 자동 쉐어 알고리즘을 미국에서 특허 출원한 타브뮤직은 세계 최고의 음악예술대학교인 미국의 풀세일 대학교를 차석으로 졸업한 에릭 심 CEO를 필두로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이 팀을 이뤄 완벽한 시너지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Ladies and gentlemen, the salutatorian of this program, Changu Sid. 저희 타브뮤직은 올해 초 블록체인 기술 도입을 결정한 후
전 세계 200여 개의 언론사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언론 보도 직후 타브 뮤직 프로젝트는 업계 저변으로부터 폭발적인 관심을 받아왔습니다. 또한 지난 8월 기존의 서비스와 블록체인 기술을 융합한 자체 유틸리티 토큰인 TWB를 통해 저작권료 지급의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를 예고한 후 전 세계 400여 개 언론사에 보도되며 큰 관심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타브 뮤직은 뮤직 비즈니스와 블록체인 기술의 융합을 통해 세계 저작권 협회와 로열티 관련 업무를 추진 중이며 각종 스폰서십을 통해 글로벌 디지털 음악 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것입니다. I feel like that's just awesome. That's awesome. You know what I mean? It's like It's so incredibly important. I like the approach of what you're doing. It just help out the local talent and the young starving artists. There are so many underground artists out there. It's so important to give these people a chance because a lot of the time they're producing amazing stuff. I think it's cool the duality of it, of having your own account, you know, so you can have your music up like a regular, you know what I mean? People can go and listen to you in competitions when you have, you know, your name stripped and everything stripped and it's just based off of the sound. And they want to share it, and then they want to compete. So I could see how that can get pretty fun. So. And that first place prize, you get everybody to post your stuff. Sweeter, nothing sweeter than that. Tomorrow will be better. It will be. Thank you. TOWB 타브라는 단어는 고대 히브리어로 아름다운 그리고 공정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tomorrow will be better, 즉 내일은 더 좋아질 거야 라는 의미의 약자이기도 합니다. 저희 타브 뮤직 프로젝트와 함께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의 내일이 보다 아름답고 행복해지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tomorrow will be better. 이상 타브 뮤직의 심철구였습니다.
KOK 플레이 쇼케이스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어떤 미래를 꿈꾸셨습니까? 오늘 우리는 여러분들께 새로운 미래를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KOK 플레이 쇼케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드라마와 음악에 대한 중국의 저작권 침해가 아직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중국에서 활동 중인 대만 가수 판웨이보가 부른 부더부 아이라는 노래입니다. 지난 2005년 말 중국에서 크게 히트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남성 듀엣 프리스타일의 노래와 똑같습니다. 프리스타일 소속사 측은 전형적인 저작권 침해라며 중국에서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00억 이상의 매출을 올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전에 저희 그 회사에 아무런 동의 없이 이렇게 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중국에서 우리 드라마, 영화, 여기 음악에 대해 온라인 사용...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이 노래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노래는 제가 직접 제작한 프리스타일의 Y라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한국 음원 차트에서
1위를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1위를 차지하면서 엄청난 수익을 저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앞서 그 뉴스에서도 보셨다시피 중국의 그 유명 인기 가수인 판 웨이보가 부른 부더부아이라는 이 노래를 리메이크를 승인하여 주었습니다. 이 노래는 중화권에서 엄청난 인기를 얻으며 막대한 수익이 생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국가 간 장벽이라는 것에 부딪혀 제대로 수익에 대한 정산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 영상에서 보신 것과 같이 만약 정산을 받았더라면 저는 100억이 넘는 돈을 정산을 받았을 것입니다. 아주 큰 아쉬움이 남는 부분입니다. 만약 이 노래가 그때 2007년도가 아닌 지금 현재 2019년 지금 발표됐으면 어땠을까요? 그것도 KOK 플레이 플랫폼을 통해서 말이죠. 만약에 저희 플랫폼을 통해서 발표가 됐다면 정산에 대한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희가 만들려고 하는 것은 컨텐츠 플랫폼입니다. 게임, 음악, 드라마, 영화, 인플루언서, 이커머스까지 이 모든 것을 하나의 플랫폼에 담고자 합니다. KOK 플랫폼은 전 세계 사람들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킬러 콘텐츠로 가득 담고자 합니다. 저희는 제2의 넷플릭스를 꿈꿉니다. 아니, 넷플릭스를 뛰어넘어 대한민국 넘버원, 아시아 넘버원, 글로벌 넘버원 플랫폼으로 도약하고자 합니다. 자, 그럼 KOK 플레이 플랫폼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KOK 플레이 CSO 박성준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스마트폰을 통해 인터넷을 하거나 PC를 통해 인터넷을 하실 때 주로 어떤 플랫폼을 이용하시나요? 국가마다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아마도 이런 서비스나 혹은 또 이런 서비스들을 이용하실 겁니다. 지난 20년간 각 업체들은 플랫폼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각축을 벌여왔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여러분들이 아시는 이런 플랫폼 업체들이 살아남아 전체 네트워크 시장을 장악하고 있죠. 인터넷이 정보의 바다라고 하지만 어쩌면 우리는 이 작은 구멍으로 세상을 보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플랫폼이 정해준 이 작은 구멍으로 세상을 보고 있는 것이죠. 저는 지난 약 20여 년간 컨텐츠를 개발하는 컨텐츠 크리에이터로서 아주 큰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아무리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도 플랫폼이 열어준 이 구멍 밖에 있다면 유저를 만나는 게 사실상 불가능했기 때문이죠. 이제 블록체인 기술의 발달로 더 많은 것을 여러분에게 열어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KOK 플레이를 통해서 말이죠. 앞서 KOK 플레이 소개 영상에서 보신 바와 같이 KOK 플레이는 종합 디지털 엔터테인먼트 콘텐츠 플랫폼으로서 여러분들께 이전에 본 적 없는 새로운 경험을 제공합니다. KOK 플레이는 Fair, Share, Enable이라는 세 가지 가치를 담고 개발되었습니다. 누구든 공정하게 콘텐츠를 공유하고 누구든 새로운 시도를 가능하게 하는 플랫폼인 것이죠. 이 세 가지 특징은 KOK 플레이의 핵심 경쟁력이자 글로벌 1등 플랫폼이 될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먼저 KOK 플레이는 공정합니다. 크리에이터의 창의성을 존중하고 회사의 규모나 자본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누구나 플랫폼 내에서 공정한 기회를 얻을 수 있게 합니다. 뒤에 저희 CTO님께서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저희가 가진 세계 최고 수준의 AI 및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하여 컨텐츠에 맞는 최적의 유저들을 매치시켜줍니다. 기존의 플랫폼들이 큐레이션 권한을 독점하여 시장을 왜곡시켜 왔다면 저희는 집단지성을 통해 큐레이션의 권한을 디센트럴라이즈 함으로써 공정한 플랫폼을 구현한 것이죠. KOK 플레이의 두 번째 가치는 바로 공유입니다. 자유롭게 콘텐츠를 공유하고 그에 따른 대가를 정당하게 크리에이터들에게 지급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음악 하나를 만드는데도 많은 사람의 힘이 필요하죠. 작곡가, 가수, 영화, 기획자 등 많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물론 게임이나 영화 등 다른 콘텐츠도 예외는 아니지요. KOK 플레이는 블록체인의 스마트 컨트랙트와 KOK 토큰을 통해 각 가치 사슬에 존재하는 크리에이터들에게 부가 공정하게 분배되도록 합니다. 궁극적으로 KOK 플레이는 크리에이터들에게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플랫폼입니다. 자유롭게 누구나 참여하고 즐길 수 있으며 그에 따른 부를 공정하게 나눌 수 있습니다. KOK 플레이는 이제 시작입니다. 앞으로 다양한 편의 기능들이 업데이트되어서 더욱더 서비스를 편안하게 즐길 수 있을 것이며 많은 콘텐츠들이 여러분들에게 제공될 것입니다. KOK 플레이에서는 여러분들은 게임, 영화, 인플루언서, 쇼핑 같은 여러 콘텐츠들을 즐길 수 있습니다. 특히 쇼핑의 경우 아까 축사 때도 소개를 해드렸죠. 한류 쇼핑의 메카 동대문 패션타운 관광특구협의회와 협약을 맺고 동대문만의 독특하고 창의적인 여러 K-패션 브랜드를 KOK 플레이를 통해 선보일 예정입니다. 이것이 다는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더 많은 것을 KOK 플레이에서 즐기실 수 있습니다. 그 중에 바로 하나가 한류하면 바로 떠오르는 바로 이것입니다. 한류하면 드라마도 떠오르고 여러 가지가 떠오르실 텐데 가장 한류를 유명하게 만든 것이 바로 뭐죠? 네, 그렇습니다. 바로 K-팝입니다.
모르게 슈르르 안아줘 이대로 눈에 띄지 않게 잘못도 없어 기다리며 울며 지쳐가는 그 아이 매일 아파했던 아이 너무 기대하게 했대 하게 만들고 자꾸 헷갈리게 했대 미치게 만들고 그저 바보처럼 담아 순진했던 어린아이처럼 순수했던 아이 네가 흘렸던 나잖아 I confused Get me out of here 다 지나간 얘기 I know it 너와 같은 건 없잖아 다 뻔한 얘기잖아 I don't want love baby No pain no love 너가 그리 뻔뻔해 너가 그리 뻔뻔해 너무나도 잘하잖아 다 끝난 얘기잖아 I don't want love baby No pain no love Look in my eye 커져버린 날 나의 eyes 올려줘 차가워진 너와 내 사이 너로 인해 뒤바뀐 나 아낀다는 말 다신 하지마 일기 속 찍힌 페이지 번진 글씨 너로 새겨진 깨진 조명 어둠 속 엔딩은 no one 미쳐가 혼자 남은 아이는 지나하는 길만에 기대해봤죠 차가운 한마디 말에 늦어버리고 결국 온통 너를 물들게 해놓고 하얀 먼지처럼 사라졌던 아이 나를 홀렸던 너잖아 I can see I confused Get me out of here 다 사라진 얘기 I know it 너와 같은 건 없잖아 다 뻔한 얘기잖아 I don't want love baby No pain no love 잔인했던 너의 마지막 한마디 끝무너져버린 끝이 나버린 스토리 네가 전부였던 내게 어떻게 이럴 수 있니 되돌리고 싶어 I know it 너와 같은 건 없잖아 뻔한 얘기잖아 I don't want love baby No pain no love 너가 그리 뻔뻔해 내가 그리 뻔뻔해 너무나도 잘하잖아 다 끝난 얘기잖아 I don't want love baby No pain no love 네, 저희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늘 푸른 소나무입니다. 네. KOK 플레이 쇼케이스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저희가 방금 들려드렸던 노래는 아이라는 곡이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한 곡 더 준비를 했는데 다음 노래는 넘나 좋은 것이라는 노래인데요. 되게 신나고 활기차고 밝은 노래니까 다 같이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늘 푸른 소나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Oh baby 꼭 깨물어서 삼켜버릴까 널 가만둘 수 없어 너나 좋은 거 baby 꼭 안아 힘껏 구겨버릴까 어쩔 줄 모르겠어 너나 좋은 거 baby yeah 세상에 엄마 빼고 누가 제일 좋니 슛성난 보다 난 네가 제일 좋은 거야 온종일 춤을
좋아 죽은 거라면 그냥 깜빡 너무 좋아서 심장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슈퍼에시드 대표이사이자 KOK에서 게임 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강지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방금 보신 화면은 슈퍼에시드에서 개발해서 현재 구글 플레이 사전 등록을 받고 있으며 곧 한국에 출시될 마기아라는 모바일 RPG입니다. 이 게임은 글로벌 최고 게임 개발사인 넥슨으로부터 총 700만 달러를 투자받았고 이미 해외 130개국에서 서비스 중입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드릴 KOK 플레이에도 곧 서비스될 예정입니다. 스마트폰이 처음 나오면서 모바일 게임 업계는 폭발적으로 성장하였고 그동안 많은 인디게임 개발자들, 중소형 게임 개발사들이 성공 신화를 썼습니다. 하지만 10여 년이 지난 지금 전체 모바일 게임 시장의 50% 이상을 3대 N사가 차지할 만큼 대기업 중심으로 재편되었고 중소형 개발사들은 제대로 된 마케팅비가 없다면 게임을 홍보조차 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유저들 역시 구글 플레이나 앱스토어에서 게임을 즐기고 싶지만 비자나 마스터 등 제한적인 결제 시스템으로만 사용할 수밖에 없어 불편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좋은 게임을 개발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KOK 플레이의 오픈 API를 이용하여 전 세계 유저들에게 게임을 공급할 수 있게 됩니다. 아울러 KOK 플레이의 AI 시스템을 이용하여 게임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최적의 타겟 유저를 찾아내어 좋은 게임이 돈 벌 수 있는 구조를 제공할 것입니다. 거기에 30%의 높은 플랫폼 수수료를 부과하는 타 스토어들과 달리 KOK는 10% 전후의 수수료를 책정할 것입니다. 수수료는 유저들에게 다양한 형태로 리워드되어 다시 본인이 좋아하는 게임에 쓸 수 있도록 하여 개발자와 유저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만들 것입니다. 유저들은 KOK 플레이의 게임들을 해외 어디서든 제약 없이 플레이할 수 있도록 암호화폐로 결제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암호화폐로 구매한 게임 내 아이템들은 KOK 플레이에서 향후 제공할 거래소의 유저 간 거래를 통해 다시 암호화폐로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유저, 개발자, 플랫폼 모두가 다 같이 행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바로 KOK 플레이의 목표입니다. 마지막으로 KOK 플레이에서 서비스될 첫 번째 게임인 호텔왕을 소개합니다.
호텔왕은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 호텔을 경영하는 게임으로 여러분들이 직접 가상의 공간에서 자신만의 호텔을 소유하거나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벌어들이는 호텔의 수익 또한 직접 얻으실 수 있습니다. 호텔왕을 시작으로 처음에 소개드린 마기아와 소셜 카지노 게임인 J88 등 최고의 라인업들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KOK 플레이에서 즐기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최영규 기술총괄대표 CTO입니다. 연세대학교 공과대학 공학원 겸임교수이기도 합니다. 앞의 발표에서 우리는 KOK 플랫폼의 많은 내용들과 또 연사들의 약속과 미래와 비전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저는 이 플랫폼의 밑바탕에서 그것들이 기술적으로 가능하게 해야 할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KOK, 기호와 지식의 키스톤으로서 이것을 달성하겠다는 우리의 목표는 현존하는 기술들을 잘 융합하였을 때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플랫폼이 살아 숨쉬는 생태계가 될 수 있게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블록체인을 차세대 인터넷, 가치와 신뢰의 네트워크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이 블록체인은 현재 3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 3중고는 이제 비탈릭 부테린이 한 얘기인데, 그 시큐리티와 확장성과 탈중앙화 문제,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달성하기는 매우 어렵고 많아야 그 두 가지를 달성할 수 있다는 그 딜레마를 말합니다. 우리 KOK 플랫폼도 마찬가지겠죠. 지금 많은 블록체인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 KOK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고, 우리는 이 세 개의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가장 많이 완화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시큐리티 문제는 블록체인을 또 하나의 프로토콜 레이어, 그러니까 어떤 프로토콜로 계층화시킴으로써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저는 블록체인 as a protocol, BAP라고 명명했습니다. 둘째, 확장성 문제. 이 확장성 문제는 위임 지분 서비스 증명이라는 DPoS,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병렬 BFT 기술, 이것과 위에서 언급한 BAP 기술을 잘 융합하여서 가능한 한 크게 완화하려고 합니다. 셋째, 탈중앙화 문제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DPoS와 병렬 BFT 기술을 적절하게 조합하여서 크게 완화시킬 것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비트코인이 나온 지 한 10년 됐죠. 지난 10년 동안 블록체인은 큰 발전을 했습니다. 제1세대라 불리는 비트코인은 전 세계가 하나의 은행, 하나의 지불 시스템처럼 될 수 있겠구나 하는 그 가능성을 보여줬죠. 제2세대라 불리는 이더리움은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개념을 도입하여서 전 세계의 컴퓨터가 네트워크가 연결되어서 하나의 컴퓨터처럼 작동할 수 있겠구나 하는 그 가능성을 보여줬죠. 제3세대라 불리는 블록체인은 1세대의 약점과 2세대의 약점을 최대한으로 보완하여서 이 3세대의 블록체인에서 승자가 되겠다고 굉장히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 주자들이 EOS, 트론, 아이콘, 카르다노, AION 이런 등등 많이 우리가 듣고 있는 것들이죠.
수백 개의 이런 3세대 블록체인과 코인이 나와 있죠. 이 3세대 블록체인들은 특히 D앱, 블록체인 위에 돌아가는 응용 서비스죠. 이 D앱을 좀 더 쉽게 편하게 개발할 수 있는 개발 환경을 제공하고 거기 필요한 어떤 SDK를 제공하려고 하고 있죠. 이러한 노력들의 발전과 그 다음에 블록체인을 다음 단계의 프로토콜화 시키려고 하는 이러한 그 노력들이 잘 발전하면은 어쩌면 이러한 그러한 노력과 그러한 블록체인의 바탕을 하여서 나오게 될 그 블록체인 혹은 암호화폐를 어쩌면 우리는 제4세대 블록체인, 제4세대 암호화폐라 부를지 모르겠습니다. 즉 블록체인을 어떤 그런 공공재적인 기술적 코모디티로 보아가지고 이 월드와이드웹 위에 WWW죠. 이 월드와이드웹 위에 이코노믹 레이어, 경제적 계층을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견해들이 있는 것이죠. 곧 경제적 계약 행위와 거래의 필수적인 신뢰와 가치의 원본성을 이 이코노믹 레이어가 보장해 주려고 하는 것이죠. 즉 이처럼 이 경제적 블록체인을 이코노믹 레이어로 볼 때 이 많은 문제가 해결됩니다. 많은 D앱들을 더욱 쉽게 생성하여서 월드와이드 웹, WW, 그 위에 다음 단계인 D앱들이 형성될 때 결국 월드와이드 웹은 월드와이드 블록체인 웹, D앱들이 풍성하게 돌아가는 이코노믹 레이어 위에서 풍성하게 돌아가는 WW, BW가 될 가능성이 높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KOK의 플랫폼도 바로 이러한 하나의 BAAP, 바프로서 우리 코크 위에 많은 D앱들이 풍성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생성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채택한 기술은 오토 XML이라는 기술입니다. 오토 XML은 W3C, 월드와이드 웹 컨소시엄이 디파인한 XML, Extensible Markup Language이죠. 데이터의 표준을 완전하게 자동화시킨 엔진을 가진 기술입니다. 이 오토 XML 기술은 블록체인이 또 하나의 어떠한 그런 프로토콜 계층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기술인 것이죠. 데이터 표준을 사용하여 웹에서 바로 표현될 수 있는 양방향 데이터의 운송이 가능하게 해주는 기술입니다. 이 기술을 사용하여서 D앱이 개발될 때 이건 차원이 달라진 얘기가 나옵니다. 바로 이 기술을 우리가 채택한 겁니다. 오토 XML을 활용하면 D앱을 구성하는 스마트 컨트랙트, 이것은 그 프로그래밍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흔히 유즈윅이란 말을 쓰는데요. drag and drop 형식으로 스마트 컨트랙트를 구성하는 겁니다. 코딩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구성하는 개념이죠. 그래서 어떠한 그런 그 현재 솔리디티라고 하는 어떤 그런 프로그래밍 랭귀지를 가지고 매뉴얼 코딩을 하는 그러한 블록체인과는 굉장히 차원이 다른 생산성과 그 스마트 컨트랙트를 이루게 되는 그 데이터의 교환성에서 호환성이라고 말하죠. 이 차원이 다르게 나타날 것입니다. 곧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이 KOK 플랫폼 위에서 많이 만들어질 D앱들이 가져올 그 생태계에서는 D앱도 만들기 쉽고, 왜냐하면 스마트 컨트랙트가 드래그 앤 드롭 형식으로 컴포지팅일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D앱들에서 만들어진 D앱들을 구성하고 있는 스마트 컨트랙트들이 주고받는 데이터의 그 호환성이 익스텐시블 마크업 랭귀지의 메타 랭귀지에서 훨씬 수월하게 작동되게 됩니다. 바로 이처럼 우리는 그 스마트 컨트랙트를 만드는데 거의 D앱이 자동화되는 겁니다. 이것을 저희는 우리 KOK 플랫폼의 첫 번째 기술적 우수성이라고 보는 것이죠. 두 번째 기술적 우수성을 저는 KOK 플랫폼의 블록 생성 노드, 블록 프로듀서라고 하는데요. 이 KOK의 블록 프로듀서를 선택하는 그 기준을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뭐냐면은 이 블록 프로듀서, 곧 블록 생성 풀 노드는
어떤 하나의 그 디앱 생태계들의 생태계 군이라고 말을 할게요. 이 생태계 군을 대표하는 블록 생성 노드인데 이것들을 뽑을 때 어떠한 그런 KOK 토큰을 많이 가진 그 스테이킹이라고 말을 하죠. 스테이킹만을 가지고 뽑는 것이 아니라 그 생태계를 반영하는 블록 프로듀서를 뽑는 것이고 그 플랫폼에서의 그 서비스 이용도를 반영하여서 뽑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탈중앙화에 엄청난 그 혜택이 될 것이면서 또한 서비스의 어떤 지속성, 우리 KOK 플랫폼의 지속성을 보장해 줄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DPoS, Delegated Proof of Stake and Service, DPoS라는 알고리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나아가 블록 생성 노드 간의 빠른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패러렐 BFT, 병렬 BFT라는 합의 알고리즘을 활용하고 스마트 컨트랙터 간의 소통을 위해서는 AutoXML 내에 필요한 통신 프로토콜을 구현하려고 합니다. 좀 더 부연 설명하면은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그 블록 프로듀서, 그 어떤 그 블록 생성 풀 노드들을 처음부터 7개가 될지 아니면 21개가 될지 아니면 7개씩 7개의 어떤 그런 리그를 만들어서 49개가 될지 아직 그걸 확정하지는 않았지만은 어떤 그 디앱들이 돌아가는 노드는 아랫단에 합의를 이루는 통신적인 레이어가 있을 것이고 그 윗단에 응용 서비스 레이어가 있을 것입니다. 아직 디앱이 그 군을 완성하지 않은 블록 프로듀서라면은 서비스 영역은 더미처럼 돌아갈 것이고 아래 합의만을 분산 장부만의 합의만을 이루는 형식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나오게 되는 어떤 그런 합의는 비자 카드, 매스카드의 어떤 트랜잭션 속도보다도 더 훨씬 빠른 속도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저는 그래서 우리 KOK 플랫폼이 갖는 두 번째 기술적 우수성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KOK 플랫폼이 갖출 세 번째 기술적 우수성은 P2P, 우리가 흔히 말할 때 모니터 혹은 익스플로러라고 말하는데요. 이 모니터 익스플로러를 P2P 브라우저 방식으로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KOK 플랫폼의 노드에 연결되면 세계 어느 곳에서라도 우리 노드의 현 어떠한 그런 블록 깊이, 거래의 종류, 그 다음에 어떤 총체적인 어카운트들의 현황, 그리고 노드들이 어떠한 디앱을 나타내고 있는 것인지, 그 노드들의 특성들은 무엇인지, 아까 우리가 앞에서 봤던 어떤 게임군을 나타내는 노드인지, 아니면 쇼핑군을 나타내는 노드들인지, 아니면 음원 서비스들을 나타내는 노드군인지, 어떤 그러한 노드의 특성과 그것들의 통계치를 세계 어디에서나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P2P P2P 브라우저 방식의 KOK 플랫폼 모니터 또는 익스플로러를 제공하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매우 중요한 우리 KOK 플랫폼의 세 번째 기술적 특징이라고 봅니다. 우리 현재 이 디앱들이 생성되는 걸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블록체인이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죠. 이 블록체인이 우리가 어떤 쉽게 누구나 쓸 수 있는 코모디티 프로토콜로 되는 것이 필요한데, 이처럼 어떤 풀 노드로 그 디앱들의 군을 생성하게 될 때 그 응용 서비스를 대표하는 것이 이 바로 블록 프로듀서가 되는데, 이렇게 만들어진 세대를 저는 이렇게 상상해 봅니다. 현 시대를 볼 때 우리가 흔히 우리가 앞부분에서 들었지만 제4차 산업혁명 시대 혹은 데이터 대항해의 시대, 그걸 좀 더 포괄적으로 말하면 데이터 경제 시대라고 표현하는데, 여기에서 데이터란 말이 강조되고 있죠. 왜 데이터일까요? 이 데이터는 앞부분에 우리 엄현상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 다가오는 세대, 우리는 많이 다가오는 시대가 AI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AI의 중요한 것은 결국 데이터이죠. 현재 모습의 AI는 데이터를 먹고 자라는 어린아이와 비슷합니다. 곧 그 AI는 어떠한 성격의 어떠한 데이터를 먹고 자라느냐에 따라서 그것의 미래가 정해질 것입니다. 우리가 만들어갈 이 KOK 플랫폼 위에서
데이터의 호환성과 그 다음에 데이터의 원본성을 보장하는 그러한 그 데이터들이 우리 KOK 플랫폼에서 생성되고 이것이 블록체인에 기록되는 그 데이터들이 만들어갈 AI 시대에는 분명히 또 다른 좀 더 나은 인류의 세상으로 다가올 걸로 보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인류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 90%가 지난 3년 동안에 생성된 걸로 보고 있죠. 그 뭐냐면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의 90%가 작년, 재작년에 생성된 것이죠. 앞으로 3년 후에 똑같은 얘기를 할 것입니다. 3년 후에 우리가 지금 현재 인류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의 90%는 지난 3년 동안에 생성된 것이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처럼 데이터는 매우 중요한 것인데 이 KOK는 그러한 걸 염두에 두고 다가올 AI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블록체인에 의해서 데이터의 품질이 향상되는 그 시대를 열어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만들어가려고 하는 이 KOK 생태계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는 공평하겠고 KOK 플랫폼에 의해서 생성되는 가치는 선순환적으로 나누게 될 것이며 이것을 저희는 블록체인과 AI와 인공 감성과 나아가서 빅데이터 이러한 가능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기술로서 이룰 것입니다. 우리가 만들어갈 이러한 KOK 생태계에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Funky mix. Start sequence. Let's go. Getting funky. 나를 한번 알아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과 자리를 함께 하게 돼서 너무나 기쁘고요. KOK 플레이 쇼케이스 이렇게 함께 하게 돼서 저도 너무 기쁘고 여러분들도 즐거운 시간 그리고 유익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 곡을 들려드릴 텐데요. 잠시만요. 곡을 조금 순서를 바꿔야 될 것 같아서. 처음에 제가 생각했던 노래가 아니어서 조금 당황했는데 여러분들 괜찮으신가요? 네. 즐거운 식사도 되셨으면 좋겠고 오늘 마지막까지 좋은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곡 들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조금 제가 항상 이렇게 무대에서 신나는 분위기의 노래만 하고 하다 보니까 사실 이렇게 좀 앉아 계시는 분위기가 좀 어색하긴 한데 더 신나게
박수 쳐주실 수 있나요? 사실은 몸이 들썩들썩하는데 참고 계시는 거죠. 그쵸? 자, 주위 눈치 보지 마시고 다음 노래는 나오면 좀 더 신나는 노래니까 박수와 함께 즐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다음 곡 들려드릴게요. 오, 감사합니다. How's your body? 저쪽 뒤에도 박수. 너와 너를 사랑해 너를 위해 거울을 볼 때 왠지 기분이 들떠 나도 몰래 가끔 노래해 내게 예뻐 보이려 화장하고 머리 만지며 옷은 무얼 입을까 고민할 때도 난 너무 행복해 센스 있는 패션감과 재치 유머 넘치는 매력 잘생긴 외모는 아니지만 내 눈엔 네가 제일 멋져 매일 보고 또 봐도 돌아서면 네가 보고파 이게 사랑인가 봐그 사랑에 나는 빠져버렸어 박수 이거 분위기 좋은데요? 여기서 자, 두 번째 곡 갑니다. 난 몰랐었어 난 궁금했어 네 핸드폰에 찍힌 여자 처음에 번호 너 없을 때 난 걸어봤었지 너와 어떤 관계인지 난 알고 싶어 난 놀랐었어 기가 막혔어 나보고 되레 누구냐며 물어봤지 애인이라며 1년 됐다며 언제부터 널 만났냐며 다그쳤지 한참을 뭐하니 움직일 수 없었어 너는 믿었는데 사랑했었는데 너는 사랑을 고장나셨니 이젠 날 떠날래 너무도 화가 나 울 수조차 없어 너의 그 변명도 너의 그 거짓도 너무나 완벽해 배우고 나서 네가 날 줄 알고 네가 주인공은 그런 드라마에 난 출연 안 할래 이젠 나를 해줘 이젠 날 잊어줘 내가 날 편하게 떠나줄 테니 라라라라라라라라라 그래도 추억으로 남겠지 라라라라라라라라라 고마워 좋은 경험이었어 감사합니다. 춤춰주셔서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더운입니다. 네, 저는 여기 제가 되게 친한 형님 통해서 초대받았는데요. KOK 플레이 쇼케이스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첫 곡은 그냥 여러분들 잘 아시는 사랑아 불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혼자서 불러보는 가슴 아픈 그 이름 눈물이 새어 나올까봐 입술을 깨물고 또다시 다짐한 네 가슴을 펴보지만 홀로 남겨진 내 모습이 더욱 초라해져 사랑아 그리운 내 사랑 이렇게 아픈 내 사랑아 얼마나 아프고 아파야 아물 수 있겠니 혼자서 불러보는 가슴 아픈 그 이름 사랑아 그리운 내 사랑아 이렇게 아픈 내 사랑아 얼마나 아프고 아파야 아물 수 있겠니 사랑아 미련한 내 사랑아 버릴 수 없는 내 욕심에 못산 사랑이 서러워서 또 이렇게 운다 사랑아 내 사랑아 사랑아 내 사랑아 사랑아 아픈 내 사랑아
네, 뭐 괜찮았나요? 네, 가을에 뭐 듣기엔 그래도 좀 괜찮은 것 같아서 첫 곡을 사랑아 골라봤습니다. 다시 한번 KOK 플레이 쇼케이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다음번에 또 한번 자리가 되면 여러분들에게 또 인사드릴 기회가 오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곡은요, 뭐 여러분들 이제 뭐 식사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 슬픈 노래 한 곡 더 불러드리고 이제 저는 돌아갈 건데요. 제가 가면 쓰고 나왔던 복면가왕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친한 친구에게 뭐 우연찮게 소개받은 곡이기도 합니다. 뭐 하면 된다라는 이름으로 나가서 또 한 번의 우승을 가져다 준 곡이기도 한데요. 오늘 이 자리에서는 그래도 하면 된다라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녹턴 불러드리고 저는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원이었습니다. 그동안 잘 지냈나요? 먼저 와 기다렸어요. 꼭 담은 그대 입술이 왠지 오늘 더 슬퍼 보여. 이미 나는 알고 있는데 어떤 말을 하려는지 미안해 하지 말아요. 그대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사랑 하나로 그 모든 비난을 이길 수 없겠죠. 안 되겠죠. 여기까지죠. 그동안 행복했어요. 꽃잎이 흩날리네요. 헤어지기엔 아름답죠. 그렇죠. 하지 말아요. 그대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사랑 하나로 그 모든 비난을 이길 수 없겠죠. 안 되겠죠. 여기까지죠. 운명에 우릴 맡겨요. 꽃잎이 흩날리네요. 내 사랑 그대 이제 나를 떠나요.
감사합니다. 동원이었습니다. 네, 이것으로 금일 행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까지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추후 더 좋은 프로그램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준비된 만찬과 함께 디너타임 즐기시고요.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